안녕하십니까. 몽고DB 코리아의 김준입니다. 오늘 Replacing Relational Database with MongoDB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몽고DB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RDB를 이제 몽고DB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개념하에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실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부제로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부제로 잡은 건데,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오래된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위기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상에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데요. 이 RDBMS 영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RDBMS가 한 3, 40년 동안 오랜 시간에 시장에서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몽고DB 같은 이제 노시컬 부분이 이제는 어떤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고객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C레벨이나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고투마켓이나 타임투마켓에 빨리빨리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지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좀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질리티나 어떤 신속성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봤을 때에는 어떤 디플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느리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혹은 온프레미스 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들이 좀 비싸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들이 뭐냐면, 많은 C레벨들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의 제약, 개발자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떤 레거시 시스템 자체가 혁신하거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디지털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장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고의 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S&P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10년 안에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다운타임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비용 자체가 1분당 굉장히 거의 7K, USD 7K면 거의 이제 700만 원이 넘는 어떤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고 모더나이징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장 데이터를 다른 데 있어서 DBMS가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런 DBMS 관점에서 몽고DB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오늘부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는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굉장히 어떤 업무별로 혹은 서비스별로 정형화되어져 있고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오너 입장 혹은 리더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키텍처 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굉장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 매핑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비즈니스 펑션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어떤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어나 프로세스 레이어,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어 바라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실제로 피지컬한 아키텍처를 바라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저희가 뭐 프로그램할 때 스파게티 코드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의 구성도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ETL 파이프라인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온프렘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로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또한 어떤 이 복잡성에서 오는 코드의 어떤 컴플렉시티도 단순하게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확장이나 가용성 비용에서 계속해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어떤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시장에서는 레거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완전히 뭐 새롭게 뭐 이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먼저 이런 걸 왜 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모더나이제이션은. 실질적으로 뭐 오르가니제이션을 다시 빌딩할 수도 있고요. 아키텍처도 다시 할 수 있고 플랫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기존의 어떤 산업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디플로이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빨리 얹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큰 화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보다 보면 기존의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그 레가시 시스템 위치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액세스할 수 있느냐 혹은 아키텍처가 얼마나 단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고객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저 데이터 플랫폼화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데이터 플랫폼화 하고 싶으신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고객들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전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 레가시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약간 분리하는 겁니다. 데이터 액세시빌리티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ODS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레이어를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허브를 따로 만든다거나 해서 레거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별도의 데이터로 레이어로 옮기고 이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웹을 빌드하는 형태대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이제는 기존에 했던 어떤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MSA 형태로 바꿔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단순화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형태대로 가게 됩니다. 또한 다른 형태로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 레거시에 있는 쪽에서 데이터 플랫폼 쪽으로 바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라든가 환경 면에서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데이터 플랫폼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어느 패스가 더 잘 맞느냐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는 윈도우 웹 기반에서 모바일로 가게 되고 SOA나 MSA 형태로 이렇게 파라다임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환경 하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서 쓸 것이냐 혹은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새로운 솔루션을 리플레이스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 어떤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모노리틱 아키텍처는 거의 뭐 정형화된 어떤 시스템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2000대 초반에 이제 서비스 오리엔트 아키텍처로 가면서 서비스 레벨에서 약간 분리하고 단순화하려는 영향은 시도는 많이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다루는 IDBMS 데이터베이스 영역 내에서는 여전히 복잡성과 어떤 그 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에 들어와서 이제는 MSA 아키텍처로 가면서 서비스 레벨도 좀 더 단순하게 쪼개고 그 몇 단위는 데이터 자체도 거기에 매핑시켜서 도는 어떤 아키텍처로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리아키텍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 저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고객분들이 본인 ORG의 어떤 코어 컴피턴시가 뭐냐,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그 고객들이 내가 다 하려고 했죠. 다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어떻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 레비뉴 관점에서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들 입장에서 플랫폼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코어 컴피턴시는 향상시키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활용하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서비스 레벨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코스트와 기회에 대한 것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리플랫폼 생각하게 되면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일 먼저 요즘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가는 부분도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들은 이제 CSP 쪽에 바로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로 가는 케이스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가다 보니까는 사실은 환경이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으로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게 되면 제약이 있는 겁니다. 환경 자체를 그냥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갔지 다른 형태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하고 복잡성에 대한 그 부분의 어떤 제약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려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로서 이제는 다시 리빌딩을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 락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민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입했지만 여러 가지 솔루션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복잡한 구조로 가다 보니 복잡성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락인과 복잡성의 증가라는 이슈는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몽고디비에서 이제 가는 방향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데이터 플랫폼, 디벨로퍼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이제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CSP 위에서 몽고디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설계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리프트 앤 시프트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두 가지의 좋은 점을 저희가 CSP의 인프라 위에 저희 몽고디비의 어떤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복잡성도 감소시키고 비즈니스의 가치에 대한 실현 시간을 단축시키는 형태로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RDBMS를 몽고DB로 대체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혹은 기존의 RDBMS만 생각했던 고객분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몽고DB로 셀렉션하기 위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가 넘기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RDBMS 관점의 시스템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과 릴레이션으로 아마 저장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데이터를 오브젝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오브젝트 기반으로 액세스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대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 그게 DB에 저장이 될 때는 테이블과 릴레이션으로 저장이 된다 보니까 중간에 오브젝션 레이어가 OI 매핑 레이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I 매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OI 매핑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OI 매핑이 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브젝트 기반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RDBM에 대해서 종속성을 좀 타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종속성인 게 뭐냐면 RDB에서 다른 데로 가는 종속성이 아니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RDBMS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라클 쓰다가 MySQL이나 뭐 포스트그레로 간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ORM을 사용해서 ORM 형태대로 데이터 액세스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하고 있는 RDBMS에 대한 디펜던시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실제 어떤 쿼리를 하는 부분도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뭐 JDBC API를 사용했던 것들이
SQL 매퍼 쪽으로 마일바티스 같은 걸 사용하시다가 요즘에 JPA 같은 것들로 이제 바꿔가는 추세인데, 이 또한 고객분들이 이게 뭐 100%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굉장히 테크 오리엔티드한 기업들은 중간에 이제는 JDBC, SQL 매퍼 떠나서 이제 하이버네트 같은 JVA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SQL 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통신이나 금융사례처럼 SI 형태들을 개발에 들어가서 기존의 RDB에 굉장히 친숙하게 되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또 SQL 매퍼 개념으로 이제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궁극적으로 SQL에 대한 쿼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봤을 때, 이런 SQL 매퍼라든가 JPA 쓰는 건 어떻게 보면 SQL에 대해서 의존도를 좀 API 형태로 바꿔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스틸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SQL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몽고디비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과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데이터의 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개념, 제이슨 개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다큐멘트 레벨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ORM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변경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고디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들여다보면 실제 디벨롭먼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오라클에서 혹은 RDBMS에서 테이블을 변경한다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하자 하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개발 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영기에 적용할 때에는 뭐 PM 타임에 적용한다든가 새벽 시간에 적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적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API 자체도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네이티브 API 형태대로 저희가 크루드 옵션을 날릴 수 있고 셀렉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QL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QL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몽고디비가 제공하는 순수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기존에 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제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상담 내역들 같은 경우를 계속 그 오라클에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 상담 내역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상담 내역은 굉장히 그 서비스 퀄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 DB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담팀에서만 이 해당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최신 뭐 3개월 데이터만 본다라든가 혹은 1년치를 보고 싶으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 고객은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좀 현대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말이 현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용을 원하는 거죠. 꼭 고객 상담이 아니라 B2C로 실제 고객이 다이렉트로 모바일로 액세스하기도 원하고, 혹은 고객 상담실에서 이 3개월이 아닌 1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하길 원하고, 혹은 다른 CRM이나 마케팅팀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DM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기존에는 그런 작업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몽고DB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과정에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규 서비스들을 몽고DB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한 후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궁극에는 왼쪽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뜯어내고 몽고DB 자체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정리해 보면 고객분들은 왼쪽에 보셨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셨어요. 그 뭐 프로그램 뭐 이력의 조회가 제한이 된다라든가, 혹은 뭐 이런 데이터가 전체 서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비용을 내고 있다거나, 스토리지 관점에서요.
또 한 가지는 라이센스가 비싸거나 혹은 시벨이라는 어떤 특정 어떤 솔루션 스택에 의해서 어떤 그 락인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현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몽고디비가 제공한 어떤 샤딩 아키텍처, 그 다음에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어떤 유연한 스키마 모델,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주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4개월 안에 저희가 이제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던 프로블럼들을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분은 오른쪽에 리저트를 보시게 되면 뭐 스토리지 레벨도 굉장히 감소되고 적은 리소스로 탁월한 성능을 내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객들이 이런 과정을 얻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딥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이 IDBMS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가 몽고DB는 바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만약에 ORM을 쓰고 계셨다고 한다면 ORM 자체를 쓰실 필요는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스택이 중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모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 다큐멘트 모델의 베스트 프랙티스란 건 뭐냐면 시장에서 다큐멘트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스키마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링이 필요 없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넣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스키마 패턴에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시면 그게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데, 현재까지 많은 고객분들이 그냥 키베이유 형태로 그냥 하나의 그 브라켓을 묶어서 그냥 저장하는 형태로만 저장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레벨 스텝 중에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테이블에서 다큐멘트로 변경하는 부분, 인덱스와 뷰의 사용, 그다음에 배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이제는 전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한 5가지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다큐멘트 모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 IDB에서 했던 데이터 모델을 다큐멘트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고민을 한 후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컨버전 할 것이냐, 컨버전 후에 어떤 수행된 쿼리들이나 환경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잉 라이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큐멘트 디자인인데요. 테이블하고 다큐멘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 데이터 모델의 슈퍼셋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 모델은 테이블도 표현할 수 있고요. 키베이도 표현할 수 있고 컬럼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델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다큐멘트 모델은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의 슈퍼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그 소리는 뭐냐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몽고디비로 넘어올 때 그냥 테이블 관점에서 다큐멘트를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트 모델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해 드리는 게 다큐멘트 패턴들을 요구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많이 쓰는 다큐멘트 패턴들이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 레벨에서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언급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모델이나 하나의 모델이 여러 서비스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큐멘트 디자인을 할 때에는 워크로드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고객이 가장 중요시하는 프라이어티 높은 업무들 위주로 이제 다큐멘트 모델이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놓은 어떤 유니버시티 과정에 보면 저희가 다큐멘트 모델링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참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고객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RDB는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뭐 1대1이다, 1대 다다, 아니면 M 대 N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몽고DB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인베디드 시킬 것이냐, 아니면 레퍼런스 걸 것이냐,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서 인베디드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가령
여러분이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주문자와 상품 내역이 1대 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RDBS에서는 주문자와 상품 정보를 다른 탭에 놔두고 키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걸게 되죠. 근데 몽고DB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주문 정보 밑에 여러분이 그 상품 주문한 사람 밑에 주문 리스트를 그냥 인베디드 해가지고 주문 원장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뭐든지 다 인베드 해야 된다, 뭐든지 레퍼런스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읽을 때 같이 읽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인베디드 시키는 게 좋은 거고요. 혹은 같이 읽더라도 자주 참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레퍼런스 하는 부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 사항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큰 철학은 뭐냐면 몽고DB의 철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읽는 데이터들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읽는다고 한다면 동시에 읽을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다큐멘트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관계라든가 패턴을 설계하시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사실 언급드렸지만 내가 데이터를 다큐멘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적으로 이점과 어떻게 보면은 성능적으로 불합리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애트리뷰트 패턴, 뭐 서브셋 패턴, 컴퓨트 패턴, 버켓팅 패턴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애트리뷰트 패턴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품이라든가 고객을 표시할 때 굉장히 많은 필드 값, 컬럼 값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가령 뭐 요일이라고 한다면 먼데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하나의 키값으로 표현한다거나 그 컬럼으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상품의 사이즈, 뭐 크기, 사이즈, 무게,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컬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 뭐 요일별로 조회할 때 인덱스가 뭐 7개가 생긴다거나 혹은 상품의 사이즈별로, 상품의 컬러별로 혹은 상품의 어떤 수량별로 이런 조회할 때마다 인덱싱이 다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데이터 사이즈, 다큐멘트 사이즈가 커지고 인덱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워킹 셋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키 밸류 형태대로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많은 것들을 하나의 인덱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다큐멘트 사이즈와 워킹 셋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버켓팅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인데 기존의 RDB처럼 모든 그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하나의 레코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큐멘트 하에서 그게 무슨 하나의 다큐멘트 안에는 1분 뭐 1초당 60개의 어떤 레코드를 표현하겠다. 이런 어레이 형태로요. 그런 걸 표현함으로써 액세시빌리티나 이런 부분을 좀 올려주는 거죠, 성능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징적으로 말한다면 버켓팅 패턴은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고요. 애트리뷰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유저 이런 어떤 비슷한 유형의 키값들이 많은 것들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서브셋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품과 댓글 형태대로 1대 다지만 그 댓글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최근치를 읽어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질 때 사용되는 형태인 거고요. 컴퓨티드 패턴은 버켓팅 패턴하고 되게 같이 잘 사용되어지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업서트 형태로 인서트할 때마다 그 값에 대한 통계 값들을 같이 쌓아둠으로써 내가 한 번 라이트 되어지고 여러 곳에서 라이트 되어진 거를 레인지든 풀스캔 형태로 읽어가 가지고 하는 서머리하는 패턴에서 효과를 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버켓팅에서 일주일 데이터를 하나의 다큐멘트에 저장한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발생된 뭐 맥스값, 민값, 썸값들을 미리 하나의 키로 만들어서 저장, 업서트할 때마다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 값을 읽어가는 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다 읽어갈 필요 없이 그 해당 키값만 읽어감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 고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에 맞게끔 다큐멘트 모델과 디자인 패턴을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컨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컨버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건 툴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세요. 혹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건 이런 것 같아요. 컨버전 할 때 표현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그 스키마 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RDB하고는 다른 스키마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F도 F 형태로 그냥 매핑시켜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 단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 점점 많은 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툴이 나오고 있고 뭐 인포메티카를 표현해가지고 여러 저희 파트너 업체나 혹은 오픈소스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RDBMS에서 몽고DB로 데이터를 컨버전해가지고 넘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 관점이나 방법론 관점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뭐 오라클에서 이제 몽고를 넘어온 사례에서 썼던 케이스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OGG라는 오라클 솔루션을 이용해서 카프카에 쏜 다음에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컨슈밍해서 몽고DB에 넣는다던가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저희가 어떤 CSV나 TSV 형태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똑같은 스키마 형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넘긴 다음에 몽고DB의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달러 룩업이나 달러 아웃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저희가 설계했던 형태로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스키마를 바꾸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몽고 사이폰 같은 오픈소스 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몽고DB 스키마 맞게끔 바꿔서 리얼타임 형태대로 인크리멘탈하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하는 거는 고객의 환경, 고객의 데이터 사이즈, 고객의 다운타임 요소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패러럴한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즈가 워낙 크고 그 큰 것들을 패러럴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단일 솔루션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서비스 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 탑을 없이 그러니까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CDC나 ETL 같은 거를 병행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베스트 솔루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컨버전 작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개발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개발하시면서 성능 이슈도 나올 수 있고 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예전에 설계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관점이 또 접근할 수 있고 하드웨어나 어떤 세파 산정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덱싱에 대한 개념이 RDBMS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노시컬에 특히 몽고DB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적용을 잘 못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RDBMS에서는 되게 많은 인덱싱 방법들이 있는데 노시컬은 그런 거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몽고DB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뭐 어레이에 대해서 인덱싱을 제공을 하고요. 지오스페셜 인덱스도 제공을 합니다. 간단히 위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쿼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적절한 쿼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가령 예를 본다면 여기에서 리턴된 값은 11,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11,000건을 읽기 위해서 인덱싱과 테이블은 컬렉션은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이 쿼리는 이제 11,000건 읽기 위해서 100만 건을 읽어? 그럼 얼마나 비효율이 있는지 알죠. 근데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 인덱스는 결합 인덱스로 잡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키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덱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플랜을 보고 플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같은 게 저희가 이제 홍보가 안 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몽고DB가 플랜이 돼, 혹은 뭐 결합 인덱스가 가능해, 혹은 이런 플랜을 보고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정형 쿼리들, 그러니까 서브 옵티멀 쿼리를 많이 쓰게 되고 그 서브 옵티멀 쿼리가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몽고DB에 사용했다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더라.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옵티마이징 하면서 저희가 쿼리 튜닝을 해드립니다. 쿼리 튜닝을 해드리고요. 실제 쿼리 튜닝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 업무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RDBMS에서 사용했던 기능들 중에 뭐 MView 기능이 있다거나 혹은 유니온 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몽고DB에서는 없는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많은 오퍼레이터와 많은 스테이지가 존재를 하는데 많은 그 펑션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고객들이 RDBMS에서 몽고DB로 넘어오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임플리멘테이션 해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객이 쿼터별로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결과값들을 롤업하는 펑션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IDBMS에서는 그런 걸 엠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엠뷰 테이블을 액세스했다고 한다면 몽고DB로 와서 몽고DB에서 엠뷰 같은 게 됩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알고 계시면 쓰면 되는데 모르는 고객들은 그거를 매번 그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시 액세스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능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능이 있고 없는 기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컨버전하고 옵티마이션하는 과정에서 고객 비즈니스에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기능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이제 엠뷰라든가 혹은 유니온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니온올 사용하시는데 몽고DB 유니온올은 약간 IDB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IDB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온을 쓰기 위해서는 유니온을 쓰는 테이블들이 다 같은 컬럼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몽고DB는 그 유니온에 대상되는 그 컬렉션, 테이블들이 서로 다른 필드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연하게 내가 유니온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의 쿼리도 튜닝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어떤 펑션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이드해 드리고요. 그 가이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QA 테스트를 하게 되죠. QA 테스트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고 실질적으로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테스트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테스트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툴링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툴과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QA 테스트하는 데서 결과값을 같이 리뷰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컨설팅 엔지니어 들어서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 라이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고 라이브에서 이제 오픈테스트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 라이브 끝나고 나면 이제 운영팀에서 이걸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몽고DB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운영 노하우 매뉴얼들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리고 혹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는 어떻게 폴로업 하는지 이슈에 대한 어떤 서포트 프로세스를 저희가 같이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셋업을 통해서 몽고DB는 고객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다이렉트로 저희 서포트 티켓을 끊어서 본사 개발자와 오픈을 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엔지니어가 고객사 가서 그 이슈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CSM이 고객을 케어하게 되고요. 그동안 고객분들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 레벨에 따라서 247, 365 폴로우선 형태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저희가 하고 오픈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을 할 거냐 탑업다운을 할 거냐인데 이게 쉽게 정리하면 바텀업은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DB의 인프라 단에서 테이블을 다큐멘트로 전향하는 형태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B의 입장에서는 이런 테이블을 이런 형태의 다큐멘트로 넘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용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파이프라인, 넘기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DBA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능이나 데이터 넘기는 데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다큐멘트로 넘기는 과정은 비즈니스 넘기는 과정에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다큐멘트에 심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버전 과정이 좀 용이하게 되고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넘기다 보니까 익스포트 펑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조인이나 유니온이든 여러 가지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작성하면 좋은데 약간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면 넘기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과정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뭐 로드맵 형태로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게 되고 스키마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덱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플리케이션에서 워크로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웹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좀 그 시스템 이슈가 있어서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IDBMS에서 몽고디비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와 V는 어떤 금융권인데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를 운영 데이터 저장소, 그러니까 ODS를 만든 거예요. ODS를 만들어서 실제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은 ODS에서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데이터를 오프로딩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모더나이제이션은 ODS를 통해서 하게끔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죠. 오프로딩 관점과 신규 모더나이제이션은 몽고디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는 데이터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넘기는 형태로 간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클레이인데, 바클레이 또한 이제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이로드 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 레이어로 묶고, 이 데이터 레이어에서 운영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영역으로 몽고디비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로드 된 데이터에 묶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몽고디비로 사용한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는 UBS 사례인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몽고디비하고 기존 레거시에 동시에 라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동시에 라이트를 수행하면서 기존 레거시의 환경은 건들지 않고 몽고디비 대상으로 기존 업무를 MSA 형태로 바꾸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리아키텍처링하는 형태로 간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바로 건들면서 가기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데이터를 패러로 쏘고 신규 서비스는 다 몽고디비 환경에서 MSA 형태로 바꾸는 형태로 간 겁니다. UBS는.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 뉴질랜드 뱅크 이런 쪽에서는 몽고디비에 먼저 기록한 후에 이 앞단에서 트랜잭션을 몽고디비가 받아주고요. 실제 필요한 영역으로 데이터를 쌓아주는, 딜레이 시켜서 다른 영역으로 전달해주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앞단에서 몽고디비를 했냐면, 실제로 대량의 트랜잭션 라이트를 받아준 거 테스트 해봤더니 기존의 IDBM보다 몽고디비가 훨씬 더 잘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API 게이트웨이에 있는 서비스들마다 뭐 라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IDB를 썼더니 특정 TPS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성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성능의 레이턴시가 균등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단에서 이걸 받아주는 것들을 다 몽고디비가 받아주고 필요한 영역으로 딜레이해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몽고디비를 썼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 스탠다드 뱅크나 이런 쪽은 뭐냐면 신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 몽고디비를 활용한 거예요. 기존 레거시를 어떻게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래주얼하게 우리가 신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신규 서비스는 몽고디비를 활용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고디비에다가 데이터를 싸주고 싱크는 같이 맞춰주지만 실제 기존 레거시 앱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 신규 서비스는 몽고디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저희가 레벨 언급한 건 약간 금융권이다 보니까 금융권은 기존에 있는 것들 건드리기가 되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외국은행이나 마찬가지 텐데 하지만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있는 거고 모더나이즈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몽고디비로 싸주고 그런 서비스를 몽고디비에서 개발해서 서비스하면서 점진적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는 이런 형태대로 이제는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라쿠텐 이슈 또한 사실 타임스탠을 쓰면서 서치 시스템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라이센스 코스트가 되게 높아지고 스케일아웃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이제 몽고디비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타임스탠에 있는 데이터, 오라클에서 타임스탠 넘어가는 데이터들을 아예 처음부터 타임스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골든 게이트 통해서 카프카에 쏘고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몽고디비에 적재함으로써 어떤 스케일아웃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 타임스탠에서 할 수 없었던 스케일아웃 기능이라든가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라고 여러분이 뮤직 스트리밍 하는 그 아실 거예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객분들이 어떤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볼륨에 대한 걱정과 코스트, 그 다음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IDBM에서는 스케일아웃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스케일아웃 이슈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다가 몽고디비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몽고디비 4등 아키텍처를 통해서 스케일아웃을 확보하셨고요. 그러다 보면서 몽고디비 와이어 타이거가 가져다주는 어떤 스토리지 압축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어떤 디스크 모델링, 디자인 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어, 스토리지는 한 5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한 3배 이상 좋아졌다고 고객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시컬, 몽고디비 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은 고객이고요.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상품 태브, 그 다음에 컨텐츠 매니지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확장성은 뭐냐면 샤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원했던 건 뭐냐면 그 RDBMS 자체가 스켈레톤에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품 카탈로그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빨라야 되는데 카탈로그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디플로이 하는데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예 IDB에서 IDB로 했었을 경우는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니 IDB가 아닌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냥 몽고디비가 선택이 된 거고요. 몽고디비의 어떤 다큐멘트 모델 자체가 너무나 유연하고 기존의 어떤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몽고디비를 선택해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은행 사례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은행도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어떤 업무를 다 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ODS를 만들어서 ODS에서 전반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만한 업무들은 이쪽 ODS 영역에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페이드아웃 시키는 형태대로 기존 서비스를 갔던 거고요. 실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었고 퍼포먼스 향능, 그 다음에 어떤 이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한 팀까지 저희가 같이 COE 팀까지 디벨롭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모든 모더나이제이션이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 리아키텍처링은 뭐 MSA로 많이 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먼저 선택하게 되시는데 저희 몽고디비 아틀라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몽고디비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틀라스 표현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이라 이야기합니다. 개발자분들이 아틀라스 클라우드 쓰시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다 인테그레이션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셔널 워크로드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루싱 기반의 서치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바일 싱크,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해서요. 실질적으로 차트 기능,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몽고디비라는 어떤 다큐멘트 모델은 키밸류, 그래프, 혹은 릴레이셔널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밑단에는 몽고디비 아틀라스는 AWS, GCP, 애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로벌 리전에서 원하는 그 컨피그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적으로 어떤 다른 고객분들은 뭐 동남아 리전을 다 묶어서 어떤 K-팝 콘텐츠를 사용하는 서비스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도 디폴트로 다 저희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거나 모더나이션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인테그레이션 된 서비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존의 RDBMS에서 몽고디비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그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장표는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그 질문 올라온 걸 좀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QA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질문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소정의 어떤 기념품 혹은 그 도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웨비나 진행하면서 가셨던 질문이나 혹은 그 몽고디비에 대한 부분 혹은 몽고디비가 아니더라도 오라클이나 몽고디비 넘어가면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면
지금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을 하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에 대해서 먼저 남태형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큐멘트 모델을 할 때 이제는 가장 IDB와 특장점이 하나의 키 안에 스칼라 값이 아닌 여러 값들, 여러 데이터 탑을 넣을 수 있고, 그때 뭐 서브 다큐멘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 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를 넣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성능적으로 혹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는 다큐멘트 모델을 할 때에는 안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패턴을 잡아주지 마세요라는 것 중에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레이 안에 너무 많은 값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1000개 정도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냐면 제가 만약에 어레이에다 놓고 그 어레이에 있는 값을 그냥 뿌려주기만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크게 성능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아지게 되면 찾아가는 속도에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레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뭐 AND, OR 뭐 이런 것들 약간 액세스, 매니플레이션 할 때에는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패턴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레이 안에 있는 값들의 액세스가 매니플레이션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스키마를 모델링 할 때 그 어레이에 있는 것들을 상위로 올려버려서 어레이 관점에서 데이터, 다큐멘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가 권고해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태그를 다 어레이에다 놓고 태그별로 뭐 AND, OR 이런 연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레이 안에는 그런 값들을 태그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넣고 연산을 하게 된다면 속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태그를 윗단에다 올리고 태그에 따른 어떤 그 정보를 역으로 다큐멘트를 설계할 경우에는 실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 이 어레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액세스 패턴이라든가 내가 어레이 안의 값들을 매니플레이션 하느냐 매니플레이션 안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 뽑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디폴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레이 안에 1000개 이상의 값은 넣지 말아라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몽고DB에서 트랜잭션 일관성을 보호 개념이 이벤츄얼 컨시스턴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트랜잭션이 시작돼서 끝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산된 금액이 변경된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예. 먼저 트랜지션 ACID 지원은 4.0부터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몽고DB 트랜지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IDB와 동일한 ACID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트랜지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언급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몽고DB 트랜지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긴 트랜지션 하신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엔드 트랜지션을 커밋이나 어봇을 하시게 되면 IDB와 동일한 ACID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DBMS 기능 함수 대비 대체 가능한 몽고DB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사이트가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이 IDBMS도 굉장히 많은 펑션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런 펑션을 통해서 뭐 스토어 프로세스도 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건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오퍼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저희 몽고DB 매뉴얼을 보시면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달러 스테이지나 달러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시게 되면 뭐 통계에 대한 펑션, 뭐 스트링에 대한 펑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펑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다 보면 아마 IDBMS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몽고DB 매뉴얼에서 이제 어그레이션 파이프라인 개념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몽고DB 샤딩을 통해 데이터 증가에 효율적인 스케일아웃 방식을 구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스케일아웃 방식을 구현한 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고, 예. 몽고DB 샤딩은 한소희 씨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몽고DB 샤딩은 몽고DB에서 되게 강하게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샤딩이라고 하면 꼭 몽고DB만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날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3개의 서버에다 저장한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샤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노드를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몽고DB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풀 사례에서처럼 RDBMS에서는 데이터 노드를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별도의 노드를 추가하면서 샤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RDBMS는 사실 관계와 어떤 엔터티 태블 간으로 매핑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별도 노드로 데이터를 쪼개서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했었을 경우에는 데이터 노드가 추가된다거나 혹은 그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에 데이터에 리밸런싱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파티셔닝해서 샤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마리아나 포스트그레DB에서 몽고DB만의 차별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이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마리아나 포스트그레는 어떻게 보면 RDBMS 형태인 거고요. 몽고DB는 다큐멘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 관점에서는 테이블이나 어떤 그 릴레이션 혹은 뭐 포스트그레도 이제 오브젝트 모델을 표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는 유연성이 몽고DB의 다큐멘트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어떤 그 쿼리 모델 관점에서도 SQL과 다른 저희는 이제 어그레션, SQL도 저희가 물론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BI 커넥터라는 걸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네이티브 API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API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API 저희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전 저역 사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는 패턴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웨비나나 이런 사례를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제는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고객 행동 데이터 뭐 이런 트랜지션 데이터, 타임시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서 사실 저희 5.0에서는 이번 이제 여름에 오픈이 될 텐데요. 타임 시리즈 전용 어떤 그 데이터 컬렉션 모델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내서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트라스 메이저 버전은 4.0, 4.2, 4.4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트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버전은 그 3개의 버전 중에 원하시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약간 딜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다큐멘트 DB로 AWS 다이나모 DB도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동일 서비스군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데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배동환님. 어, 아틀라스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노스컬 중에 다큐멘트 DB도 있고 다이나모 DB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DB는 어떻게 보면 키 밸류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이슨도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다큐멘트 DB라고 해가지고 몽고DB를 에뉴머레이트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몽고DB 아틀라스라는 그 몽고DB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키밸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룩업 형태의 쿼리는 굉장히 속도가 나오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레이션 한다거나 매니플레이션 한다거나 다양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고요. 다큐멘트 DB는 실제 백다는 오로라 엔진을 쓰고 있으면서 어플리케이션 API만 몽고DB를 에뉴머레이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펑셔널이나 피처 관점에서 저희가 100이라고 한다면 40% 정도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다큐멘트 DB가 몽고DB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셨다가 그런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다시 아틀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틀라스라는 서비스가 별도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AWS나 GCP, 애저 위에서 동일하게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AWS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다큐멘트 DB를 사용하다가 뭐 아틀라스, 몽고DB 아틀라스 쓴다고 했었을 경우에 실제로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AWS 인프라 위에서 동일 리전에서 사용 가능함을 먼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3분, 지금 3시가 지났는데요. 제가 한 2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의 백업 정책과 콜렉션 단위의 복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업 정책과 리커버리 정책은, 샤딩이냐 립카스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다 혹은 특정 테이블, 특정 컬렉션에서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옵스메이저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옵스메이저를 통해서 백업을 받고 복구할 때 특정 데이터베이스만 혹은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백업과 그 복구 툴이 있는데요. 그 마치 오라클의 엑스포트, 임포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의 제약은 생기게 됩니다. 즉 RPO 자체가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가지 질문은 답이 안 다른 것 중에 예, 많은 테이블 컬럼을 조인해야 하는 경우 하이브는 기존 ORM에도 적용이 어려운데 이번 버전보다 좀 더 개선이 되었나? 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몽고DB를 사용하면서 ORM 쓰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그렇게 권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ORM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오브젝트 레벨을 쓰시다가 그거를 이제 RDB로 매핑하면서 오브젝트 레벨에서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싶으시다 보니까 ORM을 많이 쓰시고 근데 ORM 자체가 복잡한 쿼리까지는 아직까지 잘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니까 여전히 다른 형태 API, SQL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몽고DB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굳이 ORM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ORM을 쓰는 이유가 고객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뭐 앞에서 언급한 듯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종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ORM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RDBMS 범위에선 맞지만 몽고DB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이드해 드리는 거는 몽고DB로 넘어갈 때는 굳이 ORM을 쓰시지 마시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정책이 우리는 무조건 ORM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제공해 드리기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분은 아마 몽고DB로 전환하였을 때 데이터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번에 모 통신사에서 또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통신사에서 통신사 데이터를 몽고DB로 넘기면서 고객분들이 한 달치 데이터가 꽤 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컬럼별로 다 정합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다 정합성 체크를 해가지고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고객분들이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는 그 정합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짜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고객들이 건수나 실제로 컬럼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원하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웨비나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고객사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렸고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당연히 고객사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정합성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아직까지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몇 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번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나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타임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은 사실 저희 사이트에 타임시리즈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몽고DB 블로그 가시면 타임시리즈에 대한 화이트 타이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신 거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웨비나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제가 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질문해 주신 분 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김대현님하고 배동환님하고 한소희님에게는 그 저희가 그 생각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저희가 별도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좀 약간 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뵙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